안녕하세요. 권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가피입니다. 하승주입니다. 네. 정계 개편 가지고, 네. 1탄 했고, 2탄. 네. 예,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쪽에 조금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1편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을 한번 전력 비교를 한번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홍준표와 내부의 적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먼저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홍준표가 초강수를 던졌잖아요. 물론 이제 바른정당하고의 바른정당 흡수를 위한 포석인데 먼저 박근혜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요. 하승조 선생님이. 그리고 또 하나가 서청원, 최경원 출당 조치를 또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출당인 한나라당이 한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자유한국당을 버티고 있는 큰 축 중에 하나가, 이 보수 세력들의 게 있고, 그 사람들에게 박근혜는 아직도 굉장히 소중한 상징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딱 쳐버리더라고요. 수구 세력이 또 칠 땐 또 칩니다. 그러더라고요. 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또 윤리위에서 했더라고요.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고, 네. 탈당 안 하면 어떡하느냐. 전 안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규정상, 네.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그냥 징계를 탈당을 시켜버리는. 예, 열흘 이내로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 출당이 된다는데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어떻게 소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서청원, 최경환 탈당인데 이거 윤리위에서 결정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이게, 한나라당 강국방이랑 비슷비슷할 텐데 출당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현역과 비현역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죠. 예. 박근혜도 비현역인 거야, 그냥. 의원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열흘 후에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그냥 탈당시켜버리면 그만인데, 이 최경환은 현역이잖아요. 현역은 당 의원들, 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지 출당이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허들이 하나 더 있어요. 의원총회에서인데, 예.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우택은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그래요. 의원 제명을 위한 의총은 열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거 어렵네. 목리불이네? 네. 원내대표 지위를 그렇죠. 이용해서. 원내대표 잘 뽑았어, 아주 정우털. 야, 골치 아프겠다. 네, 그래서 언론만 보면은 홍준표가 대단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것 같았으면 저희가 에피를 안 만들었죠. 그렇죠. 홍준표의 고단한 처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즐기고자 이번 에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진짜 고단하다. 생각만 해도. 네. 왜 불쌍해지려고 그러지? 홍준표가 진짜 피똥 쌉니다. 피똥 싸, 진짜. 홍준표가 또 결정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한계야, 지금. 네. 홍준표의 적을 한번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바당의 유승민이 있습니다. 유승민은 뭐 지난 에피소드 밝혔듯이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거의 뭐 깡패 집단, 명분이란 걸 신경을 안 쓰는 동네인데 그래도 보수에도 합리주의자들이 있긴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좀 배운 지식인도 있고 당꼬락서니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머릿수만 많지. 그 유승민은 어쨌든 간에 명분을 강하게 틀어주고 있는 유승민, 교활한 유승민이 있고요. 또 반홍파라는 말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준표에 맞서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정우택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반홍파고요. 김문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 하나 더 있어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당수. 네. 대한애국당이란 당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고, 조원진이 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원진이 왜 팔자에 없는 단식을 했을까? 그냥 박근혜를 너무 사랑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조원진이 정말 수상한 짓을 했는데요. 조원진이 늘 하는 게, 변희자고 늘 하는 게 그거예요. 태극기 집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정말 근성이 대단합니다. 태극기 집회를 열었는데, 바로 어제 열었는데요. 주된 구호가 박근혜 구속 철회. 하나가 홍준표 물러나라.
잘 보자고요. 야, 네. 대한애국당이 왜 남해당 이게 남해당 사정이 언뜻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 홍준표를 물러나라고 한 데는 홍준표가 박근혜를 출당시켰기 때문인데 그렇죠. 남해당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원진은 남해당이 아니야. 조원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내에 가장 치열한 반홍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 있는 네. 바깥에 있는 반홍 세력. 텐트가 있으면요 한 발씩 걸치고 있으면서 자꾸 바람 들어오게 덜퍼덕 거리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알박기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알박기 예. 하는 거. 조그만 당, 위성 정당 같은 거, 당그 같지도 않은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걸리적 큰 당 괴롭히는 그런 당 있죠. 조원진을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그 대한애국당 특집을 많이 했잖습니까? 전문가지 전문가. 다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당 내에서 하면 당내 분란이지만 넌 남해당이잖아. 네. 남해당에서 얘기를 하면 당내 분란이 아니라 정당 간 선명성 경쟁이 돼. 명분도 있네. 아 그럼요. 누가 더 애국인가? 네. 누가 더 보수인가? 누가 더 정통인가를 요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애국이냐? 이름부터 대한애국당이네. 그렇죠. 애국당. 누가 더 보수냐? 아니, 그거 당연히 저기 보수라고 그러면 우리 곰돌이가 더 보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홍준표는 뭐 한때 뭐 개혁 진영 어쩌고 이런 소리까지 들었었고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누가 더 합리적인 보수인가? 합리는 둘 다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둘만 보지 마시고 하나 더 있잖아요. 누구? 바로 바른정당에 유승민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홍준표 입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게다가 정통성 문제에서 누가 더 정통이냐 하면 내가 박근혜라는 상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바보짓 같아 보이고 쓸데없이 단식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정치적 포석이 있다는 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정치 이합 집산에는 정말 탁월한 재능들이 있는 인간들이라는 아니, 걸 그럼요. 봐야 이거에 됩니다. 대해서 누가 더 명분을 선점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조원진이 1인 정당으로서 말리지 않아요, 지금. 박정희가 맞습니다. 있잖아, 박정희. 예.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인데 누가 더 지역 정당일까 봤을 때 조원진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닌 그렇죠. 것이죠. TK 민심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거. 뭐 당선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동네의 코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버퍼는 엄청나게 만들어 둔 네, 거죠.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네. 네. 해방꾼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 진행될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계속 탈탈탈 털리는 이야기인데요. 홍준표의 고단함을 다루는 건데, 자, 홍준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좀 두 분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안철수가 전문가죠. 홍준표는 뭐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말이 부족합니다. 사실 홍준표 전문가는 없지. 아, 네. 왜냐면은 우리가 관심을 안 뒀잖아. 역시, 그러면 내가 홍준표 전문가니까. 역시 야당 공부를 꾸준히 해온 제가. 간단하게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네. 자, 홍준표는 근데 질문을 좁히면은 다들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는 이번 정계 개편으로 노리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보수의 가치를 지켜서 보수의 가치를 굳건히 세우고 앞으로 100년 정당에 나아가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네. 하다못해 그런 말도 안 하더라. 그런 말조차 안 하잖아요. 홍준표는 그냥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심은 없죠. 네, 당심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계 개편의 시동을 거는 데에는 바로 121석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21석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제1당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1석이 되면은 민주당하고 제1당이 되죠. 같아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얻을 수 있는 건 국회의장. 맞습니다. 네. 적어도 당대표가 돼서 이 정도 성과는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바른정당에서 다 흡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107석인데 네. 서청원, 최경환 출당 일단 둘을 까야 돼. 둘을 까야 돼. 아, 둘 중에 하나만 까면 되지. 왜? 최경환만 까면 되잖아. 왜요? 이번에 둘 다 출당을 둘 다 했어요. 걸었거든요. 아니, 서청원은 현역 아니잖아요. 현역입니다. 수도 현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명을 까야 저기 그 바른정당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명 빼고 몇 명을 건져야 그럼 105석이 되고 네. 그러면 121석이 되려면 16석을 빼와야 돼요. 아유 만만치 않네. 16석에다가 1당이 되려면 거기 한 석 더 더해야 돼.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치고 되돌아가면 122석이 됩니다. 아 그거 다루는 데 그러면 없던데. 123석을 만들어야 1당이 되는 거거든요. 만만치 그러면 않네. 105에서 23석이 123이 되려면 18석이 필요해요. 아유.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통째로 다 인수를 해야 돼.
그러네. 하하,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은 안 들어와. 적어도 유승민은 안 들어와. 하태경도 안 갈 그렇죠. 것 적어도 같은데? 하태경도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네. 그 바른정당이 20석인데 그 중에 3명만 안 따라와도 일당은 안 돼. 어휴, 이거 뭐, 당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홍준표 대표를 밀어줘야, 이게 좀 어떻게 일당도 돼보고, 국회의장도 바꾸고, 입지도 누를 텐데, 만만치가 않네요. 그게 저기 아까 당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맨날 하는 건 선당 후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선사 후당이잖아. 그렇지. 선사 후당인 당 대표한테 누가 그걸 갖다가 충성을 바치겠냐 하는 당연한 참 보면 질문을 리더십도 더럽게 없는 편이죠. 그 이제 그쪽에서는 거래를 통한 권력 유지는 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또 그렇죠. 장사만 뭐 서로 이해관계만 맞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지금 홍준표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딜의 결과이기도 한 거고.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가 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대표직 오래 하면 되는데 왜 정계 개편을 추진하느냐에는 물론 뭐 정계 개편하면 지선에도 도움되고 다 좋겠지만 무엇보다 아까 선사 후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성완종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그렇죠. 그래서 당 몸집도 키우고 일당 정도 해야 일당 야당 대표면은 일당 야당 대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일당 대표면은 아무래도 검찰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개인 그 구속 방어 혹은 유죄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도 정계 개편을 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말씀 굉장히 공감합니다. 물론 이제 재판 과정은 지루할 거고, 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래 걸리는 동안 계속 몸집을 불려야 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욕구도 아니구나. 그야말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홍준표가 당대표에 출마한 이유 자체가 자기 네. 생존을 위해서 출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남도지사 사퇴하면서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이죠. 예. 백수가 돼버리면 네. 이 재판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렇죠, 생존 본능 그렇죠. 때문에 네.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나와서 대선 망치고 당대표가 된 거죠. 이거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경우는 하면은, 우리 걸로 생각을 해보면,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이 깨졌는데, 정동영이 깨지고 난 다음에 당대표 출마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럼 홍준표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홍준표 대 서청원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도 당대표가 의원 하나 찍어내는데 뭐 별거 있겠나? 그래도 이거는 당대표가 유리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서청원이 그냥 안 죽네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서청원이 단순히 나 안 나가. 나 절대 안 나가. 요게 아닙니다. 홍준표 사퇴로 맞불어 놨습니다. 세죠. 예.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역시 고수들은요 정말 아파하는 데를 찌르거든요. 성완종 의원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경선을 보면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언제 수사돼서 유죄받을지 모르는데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이 정도 약한 공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서청원은 엄청나게 센 공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완종 의원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아하. 메가톤급 폭로를 합니다. 어떤 요청인가요? 그랬더니 한 번에 다 얘기는 안 하겠죠. 그건 홍 대표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하. 야, 정치를 알아. 근데 또 여기 압박을 넣어요. 만약 그 양반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내가 진실의 증거를 내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서청원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청원 측근이 기자들한테 녹취록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안에 녹취록이 뭐 있을지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네. 저게 뻥카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 서청원이 얼마나 고수인지 제가 마지막 한마디로 쐐기를 받겠습니다. 이번 징계 조치를 한 이유가 정권에 잘 보여 자신의 재판에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 이야. 이 공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진짜 자유한국당의 본령이야. 네. 진짜 자기가 자유한국당의 스피릿이야. 그런 나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래서 홍준표는 문재인의 똘말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네. 자한당 당원들과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네. 지지자들과. 그렇죠. 네. 와, 지들끼리 이제 막 가짜 뉴스로 서로 공격하는 맞습니다. 거네. 가짜뉴스 누가 잘 만드느냐 이 경쟁인데요. 난 서청원 한동안 조용하길래 족밥인 줄 알았더니 서청원 진짜 묵직한 한 방이 있습니다. 그게요. 거짓말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당연히 거짓말이지. 거짓말 같아. 거짓말이지만 진짜 아픈 곳을 제대로 암수를 찌르는. 물론 여기서 홍준표가 네. 무슨 개소리냐 하고 네. 뒤통수를 호려 갈기면 되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면은 홍준표는 이제 과거 서청원에게 싹싹 빌던 이미지가 고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도 바보는 아닙니다. 바로 페이스북으로 맞대응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청원에게 공격을 다 역공을 취하는데 서청원 의원들 측근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이 협박을 하고 그리고 전화 녹취록이 있다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서 매장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는 거죠. 네. 그리고 협박만 하지 말고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해 봐라. 그렇죠. 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홍준표는 안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두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서청원한테 가가지고 뭐 협박하고 부탁을 하고 녹취록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사실은 저 얼토당토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툭 쳐버려야 되는데 여기 말려 들어온 것 같아요. 서청원한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홍준표가 대응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서청원은 있어도 쉽게 못 가거든요. 패가 뭐 2개, 3개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까고 난 다음에 뭔 개소리냐 하고 계속 후드로 까면 녹취록 조작이다. 이렇게 후드로 가면 어떡할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홍준표가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좀 깨끗한 편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 물에서는 정말 뭐랄까. 청백리야 청백리. 이하 부정관. 정말 와, 그렇죠. 근데 진짜 얘네들은 그냥 진짜 강목 들고 싸울 기세인 것 같아. 아니 지금 폭로하는 내용이 네. 살벌해요. 사실상 네. 엄청난 불법성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홍준표도 지금 뭐 서청원 사면 가명 여기에 지금 이명박 때 그 한 거에 대해서 그 로비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 다 까고 있지. 네. 반대로 지금 서청원도 그거 까고 있지. 오, 이거 완전 거의 서로 자해극에 가까운 강목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언론에서 서로 이제 어차피 가짜 뉴스고 근거도 필요 없잖아. 둘이서 막 네.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 뉴스 갖고 한 3개월은 우려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당입니다. 네, 진짜 강 건너에서 불이 나니까 이렇게 재밌네. 그러니까. 맨날 씨발 우리 동네에서 불 나가지고 그거 끊느라고 정말 고생했었는데. 자, 두 분 패널님. 홍준표 대 서청원 누가 이길까요? 야, 일단은 그래도 홍준표가 당대표인데, 네. 당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 서청원이 뭐, 얼마나 버틸지, 그게 관건이지.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래 버티면서 홍준표 지를 다 빼놓을 것 같아. 그냥은 안 죽지. 국물이 튀지. 저는 네. 그 싸움에서는 이거에서 홍준표가 두드려 패면 패도 서청원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미 자기는 뭐 저기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거 다 없고 네. 오로지 몸 하나 남았고 의원직 하나 남았는데 싸우면 모든 건 다 벗고 그냥 육박전을 펼치면 홍준표가 잃을 게 많으니까 한 대라도 맞으면 졸라 아프고 그렇죠. 서청원은 앞만 맞아도 그냥 뭐 또 해맑게 웃으면 그만이야. 홍준표는 가오가 있잖아요. 서청원은 가오가 없습니다 지금. 네. 서청원은 사실, 원래 이게 당이 정상적이었으면 차기 국회의장을 지금 노려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가장 7선인가, 그냥 가장 선수가 많으니까 그 국회의장 한번 하고 정계 은퇴하는 게 소망이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장 지금 날아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여기 붙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찐따처럼 맞아요. 그냥 뭐 어차피 나 이제 정치 이제 끝날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저기 무기가 이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서청원은 이걸 녹취록을 까면 너는 감옥 가야 된다, 홍준표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전장이 완전 홍준표 배때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네 집에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이기고가 뭐가 중요해요? 홍준표네 집 가전제품이고 뭐가 다 무너지는데. 맞아.
아유, 남의 집 싸움 이렇게 재밌네. 서청원이 이기면 홍준표는 감옥 가야 되고 네. 홍준표가 이기면 그냥 서청원이 미안하고 미안해. 끝나는 거야. 맞습니다. 그게 다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있잖아. 네. 지금 홍준표가 서청원 한 명하고도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에 이제 곧 최경원이 짱돌 들고 온다니까. 네, 맞습니다. 오만 찐따들이 다 붙지 이제 또. 지금 최경원도 지금 부릉부릉 이빨 털고 있습니다. 아우, 이렇게 할 수가. 홍준표 진짜 고단하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피똥 싼다고 지금. 바깥에서 유승민 저러고 네. 있지. 대한애국당 조원진이 저러고 있지. 조원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안에서는 지금 서청원이랑 붙고 있는데 최경원 저기서 지금 최경원 저기서 뛰어오고 있지. 그 뒤에 또 한 명 또 있어. 정우택이 달려오잖아. 자, 이 질문은 사실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정우택이 의총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서청원은 존나게 홍준표를 밟으면서 힘만 존나 빠지다가 바당 흡수 하나도 못해. 야, 바당도 저기 자존심이 있지. 저 서청원 저기 최경환 안 내보내고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여태까지 다 그동안 해놓은 말이 있는데, 그래, 박근혜 나갔으니까 들어올게요. 이거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16명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당 16명이서, 진짜 두 사람 좀 빨리 치워주세요, 제발. 그러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절대 못 나가. 물론 그 두 명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명분이죠. 바닥에 면 좀 세워주세요. 이게 네. 다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서청원이나 최경환이 이번에 정기 은퇴를 못하면요, 바당에서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죠. 언제 다시 당권이나 이런 걸 잡아서 날려버릴지 모르잖아요. 아까 조원전한테 얘기했던 바대로 네. 누가 더 정통이냐, 네. 누가 더 보수냐, 누가 더 애국이냐 이 기준에 봐서 네. 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우리가 바당 사람들이 못해요. 네. 모든 기준에서. 자, 그리고 이게 언뜻 보면 착각하기 쉬운데 107명 중 105대 2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요. 예. 이쪽도 개파가 당연히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3분의 2가 제적에 찬성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허들로 남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안 될 거죠. 지금 봐. 지금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네. 김진태. 네. 언제 참전할지 몰라. 윤상현. 예. 윤상현 언제 또 등장할지 모르고. 네. 누나 구하러 와야지. 그럼요. 저 홍준표 그 불쌍해지네, 진짜. 김문수도 또 등장합니다. 홍준표 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도 이제 출당 권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 수감되어 있지만 어떻게 이런 소리 하지? 정말 김문수 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지.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큰 정치인이다. 이러면 저 홍준표 제대로 엿을 매기는 건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촛불 세력에 영합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지금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나가려고 저러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경기도 안 되니까. 근데 그 예리하십니다. 생각은 당연히 하겠죠.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대구 나갔다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나가려고 지금 여태까지 박근혜에 대한 연모의 표현으로 따지면 조원진 다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이 계속될수록 의혹이 벗겨지며 촛불 시위의 누적에 놀라 참 억울하게 탄핵되고 구속되었다는 생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치소를 찾아가 면회하며 인권 보호를 노력하고 석방투쟁을 위해 주도해야 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저 김문수 바보는 아니잖아요. 역시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문수 선생을 다들 그걸로 기억하잖아요. 도지사입니다. 네. 김문수입니다. 네.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장면이 있죠? 이명박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성군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맞다. 네. 보통 놈이 아니야, 이게. 야, 말 갈아탄 거네? 그때는 이명박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이명박을 빨아대고 이제는 또 박근혜 친박이 자기가 대표주자가 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훌륭하네. 네. 뭐 향단이 따먹으려는 얘기인가? 뭐 아무튼 중앙정 그것도 기억이 나지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성군. 야, 빨아줄 땐 정말 확실히 빨아줍니다. 네. 네. 자, 그다음. 그 다음은 이제 홍준표 대 검찰인데요. 검찰이 과연, 우리 홍준표를 놓아줄 것이냐. 아니, 뭐, 굳이 말하면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되겠는데요. 네. 자,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좀 법알못이라서 홍준표는 진짜 그 홍준표의 정적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그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준표를 가장 괴롭히는 게 사실은 이 재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대법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맞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파기환송돼서 내려오면 다시 이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이 된다는 건 유죄가 된다는 이야기고, 네. 그 시점이 정치적 타격을 입는 상황이 한번 올 겁니다. 진짜 또 불쌍해지네.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지금 안팎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네.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돼버리면, 골치 아파지겠다. 근데 하여튼 뭐, 재판은 또 계속되니까. 네. 그렇죠. 그냥 홍준표 성정상, 그냥 무대뽀로 뻗팅기고, 당대표 뻗팅기고 앉아가지고, 권한 행사할 거예요. 제일야당 당대표 입지가 참 개차반입니다, 진짜. 당은 이제 작살이 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은 계속 죽어가는 거고, 홍준표는 자기 정치 생명을 계속 당대표에 기대어서 연장을 하는 거죠. 네. 기타 등등 이제 홍준표에 대한 공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 공격에 대해서 홍준표 너무 바빠요, 지금. 그거 아세요? 지금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김진태가 한번 와서 물어뜯고, 또 정우택이 한번 김진태 이미 왔었어? 그렇죠. 또 최경환도 와서, 최경환이 곧 큰 실현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저 뛰어오고 이거를 있는 거 맞네. 홍준표가 바빠 죽겠어요.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도 홍준표 쉴더가 없어요? 그러네. 홍준표 혼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홍준표는 김문수를 향해서도 또 이제 역공을 취했는데요. 친이계 출신으로 말이죠. 경기지사 2번이나 하시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느닷없이 친박으로 변신해서 사실은 사실이에요. 팩트지. 국회의원 출마를 대구로 내려가실 때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회의원 출마를 대구로 내려가면 어떡해. 그래도 경기도지사 당의 했는데. 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자기를 친박이라고 주장한 걸 보고 나서 박근혜를 팔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생력 있는 분이 박근혜 마케팅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거 전략이다. 그러면서 김전희 지사의 카멜레온식 변신을 빚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공격들이 쏟아졌는데요. 혼자서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면은 결국 진이 빠지게 되죠. 홍준표가 무슨 장비냐? 네. 거의 장판교 싸움이네. 홍장표. 홍장비. 홍장비. 네. 그래서 기사들 꽤 여러 가지가 떴는데 최경환하고도 좀 싸우고 있고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원진 전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이 이 미치광이 같은 대한애국당을 만들었을 때 다들 의아했지만 선견지명이 있다. 그렇죠. 박근혜 탄핵을 봤을 때 박근혜가 어차피 전국에 핵이 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고요. 조원진이 특별히 무슨 박근혜는 집사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데 굳이 왜 망해가는 정치인을 따라다녔을까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애국당 창당에는 또 누구죠? 유승민이 바른정당을 창당했을 때는 각자 자유한국당의 핵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뭘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차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에 하나 최경환이나 서청원이 강제 출당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걔들이 그냥 죽냐? 대한애국당 가겠네. 맞습니다. 대한애국당으로 귀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 노아의 방주인데? 네,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죠. 그래서 먼저 길을 닦아놨다고 저는 보여지고 조원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태극기 집회에서 홍준표 물러나라 이런 구호를 외치도록 시켰다는 거를 보면은 앞으로 조원진이 가장 강력하게 홍준표를 괴롭힐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박들한테는 일종의 최후의 보루 같은 성체를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맞습니다. 거네. 아주 강력한 성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당 안에서
최후까지 아마 당 안에서 결사항전을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각종 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출당이 되면 쫓겨나면 대한애국당 가는 거지. 아니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문구란 사람들 거기 박구란 사람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네. 어떤 큰 내용이 닥치면 네. 대한애국당이 원내 교섭단체 안 되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맞네요. 그것도 맞네요. 수부속인데.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이 큰 당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TK 본류들이 다 모여 있는데 TK에서 공천받고 당선되기 좋은 당이 어디냐. 대한애국당이 계속 저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대한애국당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를 뭐랄까 희화화하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예. 조원진 대표도 사실 그 과거 자유한국당인가 뭐 새누리당 아무튼 거기서 탈당을 하셔가지고 최초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었잖아요. 맞다. 네, 처음에 새누리당이었죠. 예, 조원진 대표는 당명 알박기 하러 갔죠. 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였었어요. 게다가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도 얼마나 고통에 찼습니까.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당원들에 의해서 막 징계당하고 그때 막 변희재 지금과 똑같이 출당 당하고 막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맞네. 가피가 그때 리포트 한번 했었지. 맞아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각성을 했겠습니까? 큰 정치인이 된 거예요. 네. 고난 속에서. 이번에 이런 방주 조원진 대표가 만드신 이 대한애국당이라고 하는 이 방주는 진짜 거대할 거예요. 이 과거의 정치적 역경들이 한 땀 한 땀 다 들어가 있는 진짜 아주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히 큰 노아의 방주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주. 안철수의 꿈을 네. 자유한국당이 이뤄주나? 다당제요? 다당제. 그래서 지금 막 당이 한 6, 7개. 지금도 6개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시리즈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정계 개편이 하나로 뭉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더 분화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 일단 수구 세력만 하더라도 일단 3개로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흐름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도 3개는 3개야. 지금 3개야. 근데 좀 더 균등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 기획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세상에 적들의 분열을 지켜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그런데 그 분열된 적들의 힘들이 균등한 걸 볼 때만큼 기쁜 일은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안철수 내건, 뭐 유승민 내건, 또 홍준표 내건 간에 각 당들이 다 2개 이상으로 쪼개지고 있는데 모두가 만만치 않은 호족들이 버티고 있다는 점. 맞습니다. 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그 이면이 보여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조금 빼더라도 국민의당, 대한애국당 이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과거 정치 구도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고 그 구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네. 이게 구심력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네. 그리고 구심력을 작동하게 할 만한 정치 리더도 한 명도 없어 지금.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야당발 정계 개편이라는 건 굉장히 언어를 순화해서 한 얘기고 그냥 이합집산이죠. 그렇죠. 이합집산에 불과한 것이고 이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말로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이제 경선에서 추대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정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딱 4글자로 정계 개편이라고 답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근데 그때의 노무현 대통령의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내가 누구랑 뭐 어디랑 합당을 하고 탈당을 하고 뭐 등등등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전혀 아니고. 예.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그리고 가치로 다시 뭉치자. 네, 가치로 뭉치자. 이 표현을 정계 개편이라는 4자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거는 정계 개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우리가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그 목적과 명분에 합치되게 정치권의 구조를 갖다 바꿔보자라는 말이니까 그런 건 정계 개편이나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좌파 국당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의에서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당선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선에는 이익이라고는 할 수 네, 있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아니 뭐 다 말은 합니다. 뭐 다당제니 뭐 문제 해결이 뭐 어쩌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갖다가 진지하게 들어주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네들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냐라는 거 갖다가 판단을 하지 이 사람들의 정치적 가치가 뭐길래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네. 해도 하나만 한 소리고 이런 것에다가는 사실 우리가 정계 개편이라는 표현 자체도 붙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상한 단어를 붙여준 거예요. 네. 정계 개편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면 저는 팬티 갈아입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군대에서 보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속옷 갈아입고 싶어요. 속옷 갈아입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전우와 갈아입도록. 그래서 한 칸씩 돌려서 갈아입는 건데 지금 이 정계 개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니들끼리 모여서 당선 가능성 높은 놈들끼리 지역구 서로 교환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지 정계 개편이나 고상한 표현을 붙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얘들이 한편으로는 개헌에 정치 생명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뭐냐면은 얘들은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 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렇게 쭉쭉 갈라지는 상황인데 90력이 작동을 안 하는데 그리고 마땅한 차기 후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개헌밖에 얘들이 볼게 없는 기댈 거죠. 수 있는 거는 내각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 왜냐면은 내각제를 하게 되면 대한애국당도 집권당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예. 장관 한 자리 얻어가지고 조원진이 장관하면 되는 거지 뭐. 연정 해가지고 장관 자리 하나 얻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고 그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통령의 공약인 거고 나는 국민대 한 사람으로서 내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개헌안이 추진되고 제안된다고 그러면 저는 진짜 개헌안 반대 투표에 대한 캠페인 들어갈 거예요, 진짜. 근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년 중임제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개헌론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당원들이 컨센서스를 갖고 또 한편으로는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서 야당들이 노릴 것은 뭐냐면은 여당 내에 그 내각제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당원들이 철벽 방어를 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원 집정부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니 혼합형이니, 하는 예. 이거를 지금부터 다 뭉개버려야 돼. 작사를 다 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이합 집산하는 애들한테 생명력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이원 집정부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니 하는 이딴 것들이 쟤네들 정치 생명을 살려주는. 네, 저 많은 사기꾼들이 갖고 있는 공통분모라는 것은 결국 내각제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난 지금 쟤네들이 마음 놓고 저렇게 분열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바로 개헌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내각제 개헌을 걸면 다시 모일 수 있으니까 깃발 아래 모일 수 있으니까. 근데 쟤네들도 참 걸림돌이 하나 딱 버티고 있어. 뭡니까? 안철수는 절대 내각제 이거 할 수가 없어.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또 있죠. 유승민. 유승민도 절대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야당은 뭉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좌파 국당 셋 다 자당은 홍준표 원해. 국당 안준표 원해. 지금 바당도 이해원 있다가 날아갔으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니까 당대표가 현재 공석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거기 참 야당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다 네. 지금 당내 리더십 네. 자체가 좀 그렇게 좀 그러네요.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국민의당 너무 싫어하잖아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박 찌끄레기들은 패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모습 운운하는 유승민도 꼴 보기 싫어 죽겠죠. 바른정당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쟤들이 다 사라지면요, 확실한 악당만 남게 됩니다.
야당이 분열이 되려면은 저런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여전히 좀 남아져 있고 우리 팟캐스터들의 뮤지가 되어줘야 된다. 네. 우리가 조롱할 수 있는 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적이 하나로 뭉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도록 욕은 하되 죽지 않을 만큼 욕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려놓고 네. 갖고 노는 거지. 그렇죠. 죽을 만하면 약 발라주고 또 한 대 때리고 네. 죽지 않을 만큼. 혼절하면 물기 얹어서. 참 그동안 이 정당의 분열이라는 거는 우리만 당해왔던 문제인데 어쨌든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 즐겁다. 기분 좋아지네. 네, 좋죠. 네. 아. 어쨌든 뭐, 두 가지 두 뭐 가지 다 했어요? 포맷으로 정계 개편, 야당발 정계 개편 혹은 팬티 갈아입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심 잘 잡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저기 껴들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우리 정당 혁신만 계속 야멸차게 우리 당 깃발만 굳건히 짚고 간다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당발전위원회가 하고 있는 네. 혁신들 잘 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한 정당을 만들어 간다면 쟤들이 뭔 짓을 해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번 정계 개편 기획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100만 당원 시대는 어디 않습니까? 우린 100만 대군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여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쪽에 여론 말갈의 부족들끼리 뭐 두 부족이 합쳤다가 뭐 한 부족이 또 뭐 반란했다가 뭐 네. 이러고 있는 애들은 말가리고 돌거리고 지들끼리 뭐. 알아서 하고요. 우리의 100만 대군의 흙먼지 한 번 넘기면 다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어우, 진짜. 그렇습니다. 백만대군 말발굽 소리 울리면서 지축을 울리면서 흑먼지 날리면서 쟤들이 그냥 통- 쓸고 가는 거야. 그냥. 쟤들이 막 통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100만 대군이 쿵 팔 몇 번 굴러주면 다 쪼개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더 알차고 재미있는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른정당을 통째로 다 인수를 해야 돼. 그러네. 하하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은 안 들어와. 적어도 유승민은 안 들어와. 하태경도 안 갈 그렇죠. 것 적어도 같은데? 하태경도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네. 그 바른정당이 20석인데 그 중에 3명만 안 따라와도 일당은 안 돼. 어휴, 이거 뭐, 당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홍준표 대표를 밀어줘야, 이게 좀 어떻게 일당도 돼보고, 국회의장도 바꾸고, 입지도 노릴 텐데, 만만치가 않네요. 그게 저기 아까 당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맨날 하는 건 선당 후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선사 후당이잖아. 그렇지. 선사 후당인 당 대표한테 누가 그걸 갖다가 충성을 바치겠냐 하는 당연한 참 보면 질문을 리더십도 더럽게 없는 편이죠. 그 이제 그쪽에서는 딜 거래를 통한 권력 유지는 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또 그렇죠. 장사만 뭐 서로 이해관계만 맞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지금 홍준표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딜의 결과이기도 한 거고.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가 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대표직 오래 하면 되는데 왜 정계 개편을 추진하느냐에는 물론 뭐 정계 개편하면 지선에도 도움되고 다 좋겠지만 무엇보다 아까 선사 후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성완종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그렇죠. 그래서 당 몸집도 키우고 일당 정도 해야 일당 야당 대표면은 일당 야당 대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일당 대표면은 아무래도 검찰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개인 그 구속 방어 혹은 유죄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도 정계 개편을 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말씀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 물론 이제 재판 과정은 지루할 거고 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는 동안 계속 몸집을 불려야 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욕구도 아니구나. 그냥 그야말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홍준표가 당대표에 출마한 이유 자체가 자기 네. 생존을 위해서 출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남도지사 사퇴하면서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이죠. 예. 백수가 돼버리면 네. 이 재판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 그렇죠, 생존 본능 그렇죠. 때문에 네. 당대표 선거 나왔던 거고. 그래서 나와서 대선 망치고 당대표가 된 거죠. 이거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경우는 하면은 우리 걸로 생각을 해보면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이 깨졌는데 정동영이 깨지고 난 다음에 당대표 출마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네. 자, 그럼 홍준표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홍준표 대 서청원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도 당대표가 의원 하나 찍어내는데 뭐 별거 있겠나? 그래도 이거는 당대표가 유리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서청원이 그냥 안 죽네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서청원이 단순히 나 안 나가. 나 절대 안 나가. 요게 아닙니다. 홍준표 사퇴로 맞불어 놨습니다. 세죠. 예.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역시 고수들은요 정말 아파하는 데를 찌르거든요. 성완종 의원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경선을 보면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언제 수사돼서 유죄받을지 모르는데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이 정도의 약한 공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서청원은 엄청나게 센 공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완종 의원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아하. 메가톤급 폭로를 합니다. 어떤 요청인가요? 그랬더니 한 번에 다 얘기는 안 하겠죠. 그건 홍 대표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하. 야, 정치를 알아. 근데 또 여기 압박을 넣어요. 만약 그 양반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내가 진실의 증거를 내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서청원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청원 측근이 기자들한테 녹취록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안에 녹취록이 뭐 있을지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네. 저게 뻥카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 서청원이 얼마나 고수인지 제가 마지막 한마디로 쐐기를 받겠습니다. 이번 징계 조치를 한 이유가 정권에 잘 보여 자신의 재판에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 우와. 이 공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진짜 자유한국당의 본령이야. 네. 진짜 자기가 자유한국당의 스피릿이야. 그런 나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저기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래서 홍준표는 문재인의 똘말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네. 자한당 당원들과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네. 지지자들과. 그렇죠. 네. 와, 지들끼리 이제 막 가짜 뉴스로 서로 공격하는 맞습니다. 거네. 가짜뉴스 누가 잘 만드느냐 이 경쟁인데요. 난 서청원 한동안 조용하길래 족밥인 줄 알았더니 서청원 진짜 묵직한 한 방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거짓말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거짓말이지. 거짓말 같아. 거짓말이지만 진짜 아픈 곳을 제대로 암수를 찌르는. 물론 여기서 홍준표가 네. 무슨 개소리냐 하고 네. 뒤통수를 호려 갈기면 되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면은 홍준표는 이제 과거 서청원에게 싹싹 빌던 이미지가 고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도 바보는 아닙니다. 바로 페이스북으로 맞대응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청원에게 공격을 다 역공을 취하는데 서청원 의원들 측근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이 협박을 하고 그리고 전화 녹취록이 있다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서 매장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저기 찬물을 끼얹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협박만 하지 말고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해 봐라. 그렇죠. 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홍준표는 안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두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서청원한테 가가지고 뭐 협박하고 부탁을 하고 녹취록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툭 쳐버려야 되는데 여기 말려 들어온 것 같아요. 서청원한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홍준표가 대응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서청원은 있어도 쉽게 못 가거든요. 패가 뭐 2개, 3개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까고 난 다음에 뭔 개소리냐 하고 계속 후드로 까면 녹취록 조작이다. 이렇게 후드로 가면 어떡할 거야. 맞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한계야, 지금. 네. 홍준표의 적을 한번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바당의 유승민이 있습니다. 유승민은 뭐 지난 에피소드 밝혔듯이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거의 뭐 깡패 집단, 명분이란 걸 신경을 안 쓰는 동네인데 그래도 보수에도 합리주의자들이 있긴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좀 배운 지식인도 있고 당꼬락서니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머릿수만 많지. 그 유승민은 어쨌든 간에 명분을 강하게 틀어주고 있는 유승민, 교활한 유승민이 있고요. 또 반홍파라는 말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준표에 맞서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정우택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반홍파고요. 김문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 하나 더 있어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당수. 네. 대한애국당이란 당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고, 조원진이 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원진이 왜 팔자에도 없는 단식을 했을까.
그냥 박근혜를 너무 사랑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조원진이 정말 수상한 짓을 했는데요. 조원진이 늘 하는 게 변희재하고 늘 하는 게 그거예요. 태극기 집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정말 근성이 대단합니다. 태극기 집회를 열었는데 바로 어제 열었는데요. 주된 구호가 박근혜 구속 철회. 하나가 홍준표 물러나라. 어허. 잘 보자고요. 네. 대한애국당이 왜 남해당 이게 남해당 사정이 언뜻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 홍준표를 물러나라고 한 데는 홍준표가 박근혜를 출당시켰기 때문인데 그렇죠. 남해당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원진은 남해당이 아니야. 조원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내에 가장 치열한 반홍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 있는 네. 바깥에 있는 반홍 세력. 텐트가 있으면요 한 발씩 걸치고 있으면서 자꾸 바람 들어오게 덜퍼덕 거리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알박기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알박기 예. 하는 거. 조그만 당 위성 정당 같은 거 당과 같지도 않은 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걸리적 큰 당 괴롭히는 그런 당 있죠. 조원진은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그 대한애국당 특집을 많이 했잖습니까? 전문가지 전문가. 네. 다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당 내에서 하면 당내 분란이지만 넌 남의 당이잖아. 네. 남의 당에서 얘기를 하면 당내 분란이 아니라 정당 간 선명성 경쟁이 돼. 명분도 있네. 아, 그럼요. 누가 더 애국인가? 네. 누가 더 보수인가? 누가 더 정통인가?를 요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애국이냐? 이름부터 대한애국당이네. 그렇죠. 애국당. 누가 더 보수냐? 아니, 그거 당연히 저기 보수라고 그러면 우리 곰돌이가 더 보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홍준표는 뭐 한때 뭐 개혁 진영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까지 들었었고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누가 더 합리적인 보수인가? 합리는 둘 다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둘만 보지 마시고 하나 더 있잖아요. 누구? 바로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홍준표 입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게다가 정통성 문제에서 누가 더 정통이냐 하면 내가 박근혜라는 상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바보짓 같아 보이고 쓸데없이 단식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정치적 포석이 있다는 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정치 이합 집산에는 정말 탁월한 재능들이 있는 인간들이라는 걸 그럼요. 봐야 이거에 됩니다. 대해서 누가 더 명분을 선점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조원진이 1인 정당으로서 말리지 않아요, 지금. 박정희가 맞습니다. 있잖아, 박정희. 예.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인데 누가 더 지역 정당일까 봤을 때 조원진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닌 그렇죠. 것이죠. TK 민심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거. 뭐 당선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동네의 코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버퍼는 엄청나게 만들어 둔 네, 거죠.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네. 네. 해방꾼도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부터 진행될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계속 탈탈탈 털리는 이야기인데요. 홍준표의 고단함을 다루는 건데, 자, 홍준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좀 두 분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안철수가 전문가죠. 홍준표는 뭐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말이 부족합니다. 사실 홍준표 전문가는 없지. 아, 네. 왜냐면은 우리가 관심을 안 뒀잖아. 역시, 그러면 내가 홍준표 전문가니까. 역시 야당 공부를 꾸준히 해온 제가. 간단하게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네. 자, 홍준표는 근데 질문을 좁히면은 다들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는 이번 정계 개편으로 노리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보수의 가치를 지켜서 보수의 가치를 굳건히 세우고 앞으로 100년 정당에 나아가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네. 하다못해 그런 말도 안 하더라. 그런 말조차 안 하잖아요. 홍준표는 그냥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심은 없죠. 네, 당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계 개편의 시동을 거는 데에는 바로 121석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21석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제1당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1석이 되면은 민주당하고 제1당이 되죠. 같아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얻을 수 있는 건 국회의장. 맞습니다. 네. 적어도 당대표가 돼서 이 정도 성과는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바른정당에서 다 흡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107석인데 네. 서청원, 최경환 출당 일단 둘을 까야 돼. 둘을 까야 돼. 아, 둘 중에 하나만 까면 되지. 왜? 최경환만 까면 되잖아. 왜요? 이번에 둘 다 출당을 둘 다 했어요. 걸었거든요. 아니, 서청원은 현역 아니잖아요. 현역입니다. 수도 현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명을 까야 저기 그 바른정당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명 빼고 몇 명을 건져야 그럼 105석이 되고 네. 그러면 121석이 되려면
16석을 빼와야 돼요. 아유, 만만치 않네. 16석에다가 1당이 되려면 거기 한 석 더 더해야 돼.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치고 되돌아가면 122석이 됩니다. 그거 다루는 데 그러면 없던데. 123석을 만들어야 1당이 되는 거거든요. 만만치 그러면 않네. 105에서 23석이 123이 되려면 18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가피입니다. 하승주입니다. 네. 정계 개편 가지고 네. 1탄 했고 2탄. 네. 예,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쪽에 조금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1편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을 한번 전력 비교를 한번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홍준표와 내부의 적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먼저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홍준표가 초강수를 던졌잖아요. 물론 이제 바른정당하고의 바른정당 흡수를 위한 포석인데 먼저 박근혜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요. 여기 하승조 선생님이. 그리고 또 하나가 서청원, 최경원 출당 조치를 또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박근혜 출당이 한나라당이란다. 그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자유한국당을 버티고 있는 큰 축 중에 하나가 이 보수 세력들의 게 있고 그 사람들에게 박근혜는 아직도 굉장히 소중한 상징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딱 쳐버리더라고요. 수구 세력이 또 칠 땐 또 칩니다. 그러더라고요. 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또 윤리위에서 했더라고요.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고 네. 탈당 안 하면 어떡하느냐. 전 안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규정상 네.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그냥 징계를 탈당을 시켜버리는. 예, 열흘 이내로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 출당이 된다는데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어떻게 소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서청원, 최경환 탈당인데 이거 이거 윤리위에서 결정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이게 한나라당 강국당이랑 비슷비슷할 텐데 출당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현역과 비현역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죠. 예, 박근혜도 비현역인 거야 그냥. 의원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열흘 후에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그냥 탈당시켜버리면 그만인데 이 최경환은 현역이잖아요. 현역은 당 의원들 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지 출당이 가능합니다. 그 또 중요한 허들이 하나 더 있어요. 의원총회에서인데 예.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우택은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그래요. 의원 제명을 위한 의총은 열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거 그 어렵네. 목리불이네. 네. 원내대표 지위를 그렇죠. 이용해서. 원내대표 잘 뽑았어. 아주 정우털. 야, 골치 아프겠다. 네, 그래서 언론만 보면은 홍준표가 대단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것 같았으면 저희가 에피를 안 만들었죠. 그렇죠. 홍준표의 고단한 처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즐기고자 이번 에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진짜 고단하다. 생각만 해도. 네. 왜 불쌍해지려고 그러지? 홍준표가 진짜 피똥 쌉니다. 피똥 싸 진짜. 홍준표가 또 결정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